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 수학의 권수표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수열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수열 중에서 좀 독특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이 두 가지가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는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등차 수열을 펴고, 등차 수열이란 과연 어떤 수열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업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지금 수열은 3, 7, 11, 15, 19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자, 보면 가장 첫 번째 항 3으로부터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4를 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으로부터 어떻게 4만큼 또 더해서 만들어졌고요. 이와 같이 각각의 항은 이전 항으로부터 일정한 숫자 4씩을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항과 항, 바로 이웃한 항과 항의 차이가 4씩 공통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렇게 항과 항의 차이가 일정한 또는 이전 항으로부터 다음 항을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를 그대로 따져보면 지금 이름 안에 다 뜻이 있죠. 그렇죠? 수열은 수열인데요. 각각의 항의 차이가 같다는 겁니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일정한 차, 얘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요 수열 3, 7, 11, 15, 19 요 수열은 모두 차이가 4만큼 나니까 등차 수열이죠. 공차는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등차 수열의 생성 원리는 그죠?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이전 항인 n 항에 얼마? 일정한 숫자 d만큼을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쵸? 자, 이때 이 d는 차이를 의미하는 디퍼런스의 첫 글자를 따서 d라고 표현을 해요. 앞으로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그냥 등차 수열이 등장했을 때 d 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공차를 의미함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약속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등차 수열이면 공차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1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두 번째 항까지 5 더해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으로부터 다섯 번째 항을 5만큼 더해서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공차가 5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생성할 수 있겠죠? 그쵸? 두 번째 항으로부터 5만큼 더해서 세 번째 항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고요.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차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2분의 1 이렇게 만들 테고요. 네 번째 항으로부터 다섯 번째 항도 똑같이 공차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차 수열은 일반항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자, 봅시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합시다. 이때 공차는 D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다음과 같이 A라고 주어져 있으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 D를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의 값은 A 플러스 D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두 번째 항으로부터 마찬가지로 공차 D만큼을 더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했는데 두 번째 항이 어떻게 쓰여진 애였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해서 만든 거였죠. 다시 얘기하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몇 번? 두 번 더해서 만든 거가 되겠죠. 자, 간략하게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한 번 더해서 만든 거고, 두 번째 항으로부터 세 번째 항으로 공차를 한 번 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하면 세 번째 항은 공차를 어떻게? 두 번 더해서 만든 거가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세 번 더해서 만든 건 테니까 이렇게 만든다면 n번째 항은 우리가 궁금한 일반항 n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쵸? 세 번째 항이 2번 공차를 더한 거고 네 번째 항이 하나 적은 3번 공차를 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규칙성을 따져보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몇 번? 그죠? n-1번 공차를 더해서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냐? 만약에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n-1번 더해서 만든다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일반항 다음과 같이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그리고 공차를 몇 번? n-1번 공차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a1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3이니까 일반항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n-1 곱하기 얼마? 3 정리하면 3n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5네요. A1이 5예요. 자, 근데 얼마씩 지금 더해서 만든 거죠? 마이너스 6씩 더해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6.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은 어떻게? 5 플러스 n-1 곱하기 d. d가 마이너스 6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6 n 플러스 11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에요. 첫 번째 항이 7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입니다. A1이 70이고요. D가 마이너스 4예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면 A는 어떻게 생겼죠? 70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4 정리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7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1번 문제 풀겠습니다. 10항 A 10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디다가 지금 일반항에다가 n 대신에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40 플러스 74니까 얼마예요? 34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래요. 2번. 마이너스 6이 몇 번째 항이 되는지를 구하랍니다. 자, 요거 해결해서 n 값을 찾으면 되겠죠? 얼마예요? 그러면 4n은 82니까 n이 얼마? n이 20이 돼서 몇 번째 항? 제 20번째 항.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 4번이에요. 문제 4번 보면 지금 A2가 8입니다. A8이 26이라고요. 자, 가만 보면 A8은 A2로부터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나요? 점프를 몇 번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2, A3, A4 이렇게 점프를 툭툭툭 뛰어가면 A8까지 가려면 점프 몇 번 뛰어가면 돼요? 그렇죠. 6번 뛰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6D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숫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A8이 26이고요. A1이 8이니까요. 6D는 얼마예요? 6D가 18이어서 그죠? 6D가 18이어서 공차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A1으로부터 3을 더해서 A2를 만들었어요. A2는 8이었죠. 그렇죠? 그럼 A1이 얼마입니까? 3 더해서 8 만들었으니까 A1은 5가 되겠네요.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얼마?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 정리하면 3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뭐 문제를 잘 풀었는지 검사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에다 2 넣어볼까요? A2는 에다 2 넣으면 얼마요? 8 맞나요? 여기 보니까 8 맞네요. 한 개 더 해볼까요? A8은 에다가 8 넣으면 26 맞나요? 26 맞네요. 그러니까 잘 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 즉 A3가 81이고, 그지? A7이 73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자,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가만 보면, 근데 A7은 지금 A3으로부터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그죠? 4번 더해서 얻은 거니까. 즉 여기서 A7이 13이었고 A1이 81이었어요. 그죠? A3가 그러면 4D는 81 이항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돼서 D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A3는 A1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 거고, 그지? A3가 얼마였어요? 지금 81.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1. 근데 공차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해서 얻은 거니까요. A1은 얼마예요? 85가 되겠네. 그러면 일반항 구해봅시다.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 D고, 자, A1이 얼마였어요? 85에다가 N-1 D가 얼마입니까? D. 공차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거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87이 되겠죠. 뭐 지금 이 일반항을 잘 구했는지 궁금하면 넣어보세요. A3 구해봐. A3 구하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87 그러니까 얼마예요? 81 81 맞네, 그지? 이렇게 해서 잘 구했다까지 확인을 해봤으면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죠 지금? 일반항 구했고 요게 1번이고 두 번째, 그래, 요 녀석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구하래요. 음수되는 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음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n, n이 몇 번째냐는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작은 n을 구하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87 마이너스 2n 이항하면 2n, 따라서 2로 나누면 40 43.5가 되나요? 2로 나누면 2분의 87 하면은 그죠? 43.5가 되네요. 요거보다 큰 n을 찾으면 되겠죠. 다음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n. n은 몇 번째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연수잖아요. 그렇죠? 몇 번째? 44번째 항.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이 뭐 이제 등차 수열이 되면 보이래. 등차 수열이 되면 보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번 항과 이전번 항의 차이가 일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n이 그 얼마 되든 n이 얼마가 됐던 간에 이 둘의 차이가 계속 똑같으면 되죠. n이 1일 때는 a2-1이고 a2일 때는 a3-a2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어쨌건 간에 n에 관계없이 이 녀석의 값이 일정함을 보여주면 돼요. 한번 보여봅시다. 자, an 플러스 1은 얼마죠? 이 녀석 일반항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얘는 p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q. 지금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an. 이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pn 플러스 q. 여기 노란색 부분이 an이죠. 이 둘을 빼는 값이 일정하면 돼요. 그죠? 전개하겠습니다. pn 플러스 p 플러스 q 마이너스 pn 플러스 마이너스 q네요. 마이너스 q. 그러면 pn 마이너스 pn q 마이너스 q 얼마 남죠? p로 일정하네요. n의 값이 그 어떤 값이 됐던 간에 n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그 차이가 p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얘는 뭐다? 등차 수열이 된다.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 된다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아주 중요한 성질 한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수열이 있습니다. A, B, C. 자,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이라고 할게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D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A로부터 B를 만들 때 플러스 D 해서 만들고 B로부터 C를 만들 때 공차 D를 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B는 A에 관한 식으로 쓰면 A 플러스 D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C를 A에 관한 식으로 쓴다면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A와 C를 더한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A와 C를 더한 값을 살펴보면 C를 A에 관한 식으로 썼을 때 A 플러스 2D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2A 플러스 2D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2로 식을 묶어내면 지금 A 플러스 D가 될 테고 A 플러스 D는 그죠? B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2B가 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변을 2로 나눠서 쓰면 그죠? B의 값이 A 플러스 C의 반임을 알 수 있겠네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등차 수열입니다. A, B, C가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끼어 있는 요 B란 녀석은 그죠? 지금 이웃하고 있는 이 A와 C 그죠? 이 두 녀석의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산술 평균값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산술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아주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B로부터 가운데 껴있는 B로부터 마이너스 D 하면 A가 나오고 플러스 D 하면 C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A와 C의 정 가운데 평균값을 B가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등차 수열은 이와 같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항의 값이 이웃한 두 항의 값의 평균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의 성질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등차 수열에 가운데 끼어 있는 항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 B란 녀석이 A와 C의 가운데 껴있는 등차 중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성질은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뭐 A1이 3이고 A3이 뭐 6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때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지 않은 두 번째 항, 얘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평균값 얼마? 4.5임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7번은요. 문제 7번은 지금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가운데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끼어 있는 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했으니까 뭘 써볼까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써보죠. 그죠? 그러면 x는 어떻게 양쪽에 끼인 두 녀석 마이너스 2와 10의 평균 따라서 4인 걸 알 수 있고 y는 10과 22의 평균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16인 걸 알 수 있겠죠. 얘가 4, 16. 등차 수열 맞나요? 6 늘어났고 6 늘어났고 6 늘어난 거 맞네요. 그쵸? 자, 거기다가 자 보면 여러분들 이 등차 수열이 되게끔 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쓰려고 했더니만 요 세 개 연속하는 세 개를 보니까 13과 y의 가운데 낀 x의 값에 대해서 문자가 두 개야. 10을 쓰려고 보니까 그쵸? 자, 요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요. 등차 수를 아무거나 잡아볼까요? 그냥 자연수 잡아볼게요. 1, 2, 3, 4, 5, 6, 7, 8. 등차 수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한 칸씩 띄우고 요렇게 뽑아봐. 얘는 어때요? 1, 3, 5, 7. 등차 수열이죠. 이번에는 두 칸씩 띄우고 잡아보세요. 두 칸이면 8이 아니죠. 두 칸씩 띄우면 여기죠, 그죠? 네. 이거 잡아보세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은요, 여러분들 어떤 성질도 갖고 있냐면 내가 등차 수열 가운데서 일정한 항 번호만큼 차이 나는 애들끼리만 뽑아내서 만든 새로운 수열도 다시 등차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체가 등차 수열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 개씩 띄우고 뽑은 이 녀석도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3, y, 마이너스 7 요게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중앙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y는 13 플러스 마이너스 7의 평균 얼마예요? 얘가 그러면 3이면 알 수 있겠네요. 3. 그러고 나면 이제 이 a도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쵸? 아니, x도 x 얼마예요? 13과 3의 평균 얼마? 8. z도 누구랑? 여기 3과 마이너스 7의 평균 얼마요? 마이너스 2. 될 수 있겠죠. 얼마씩 줄어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5씩 계속 줄어나가는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직선 주로와 반원 모양의 곡선 주로로 이루어진 육상 경기장이 있습니다. 주로의 폭이 일정하며 지금 안쪽 선부터 A1, A2 맨 마지막 9번째 선을 A9라고 얘기를 한다면 A3이 415.7, A7이 447.1m일 때 지금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가만 보면 지금 이 수열 AN이 어떻게 생긴 수열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보면 자, A1은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여기 직선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죠? A1은 길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면 A1 트랙은 요렇게 반원 하나와 반대편에 또 반원이 하나가 있으니까 지금 이 곡선 부분의 거리가 2파이 r이 될 테고 마찬가지로 직선 부분이 여기 빨간색으로 쓴 부분 요렇게 두 부분이 있으니까 플러스 2l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2를 볼까요? A2는 자, 곡선 부분의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곡선 부분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이 선의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A2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A2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곡선 부분이 얼만큼이 되냐면 폭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폭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의 반원의 길이는 반지름이 r에다가 지금 폭 x만큼 더한 만큼이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A2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곡선 부분은 여기 곡선 부분 하나 있고 또 반대편에도 곡선 부분 하나 있으니까 2파이의 반지름이 r 플러스 x가 될 테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녀석도 직선거리 이렇게 l이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2l이 되겠죠. 뭐 얘를 정리해서 쓰면 얘는 2파이 r 플러스 2파이 x 플러스 2l 이렇게 되겠죠. 2파이 x 플러스 2l.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A3는 보겠습니다. A3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곡선 부분의 반지름이 2파이에다가 r 플러스 폭을 두 번 더 추가한 거니까요. 2x가 될 테고요. 마찬가지로 직선 부분이 두 군데 있으니까 얘를 전개하면 2파이 r 플러스 4파이 x 플러스 2l 되겠죠. 자, 그럼 차이가 명확히 보이나요? 그죠? 첫 번째는 2파이r에다가 2l, 두 번째는 2파이r에다가 2l, 거기다 뭘 더했습니까? 2파이 x만큼이 더져 있고요. 그죠? 즉 여기는 2파이 x만큼이 추가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2파이r에다가 2l 같은데 이번엔 누구? 4파이 x죠. 그렇죠? 두 번째로부터 얼만큼? 2파이 x만큼 또 추가된 거네요. 자, 이렇듯 지금 주어져 있는 수열 AN은 공차가 얼마인 2파이 x, 여기서 x라는 녀석이 지금
선과 선 사이의 일정한 폭이죠, 그렇죠? 2파이 x만큼 늘어나는 등차 수열임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니까 일단 A5는 바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A3과 A7의 절반,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테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A1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죠? 계산을 직접 해보면 이 녀석은 415.7 플러스 447.1의 평균값이니까 얘는 431.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번 문제를 풀려면 공차를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공차를 찾으면 A7에서 A3을 빼면 공차가 얼마큼 차이 나는 거예요? A3으로부터 A7까지 가려면 공차를 4번 더해야 되니까 이게 4D가 되겠죠. 자, 빼봅시다. 447.1에서 415.7을 빼내면 이게 4D예요. 그러면 6에다가 1, 31.6이 되나요? 얘가 4D가요? 계산을 잘 못했죠, 그쵸? 다시 하겠습니다. 요즘 계산이 잘 안 돼요, 지금. 얘는 4 40 빼니까 31.4가 되나요? 4D가요. 따라서 D는 얼마요? 4, 7에 28 4, 8, 32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1은 A3에서 2D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A3가 얼마입니까? 415.7에서 2D 빼면 얼마죠? 15.7이 되겠네요, 그렇죠? 잘 떨어지네요. 그러면 400m가 되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A1까지 구했죠, 그렇죠? 이때 뭐 남았습니까? 폭을 구하래요. 폭. 지금 우리가 공차가 7.85라는 걸 알았고요. 우리가 지금 계산식에서 공차가 2파이 x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우리는 x가 궁금한 거니까 세 번째 2파이 x가 7.85에서 그죠? x의 값은 2파이분의 7.85 하면 되겠죠. 파이 값을 3.14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값이 얼마냐면 1.25가 나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등차 수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 부분이요. 등차 수열은 어떻게 모든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그러니까 앞선 항으로부터 다음 항을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다.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공차라고 부른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렇죠? 등차 수열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독특한 성질 중에 등차 중앙의 성질, 그죠? 양쪽에 있는 두 항의 평균값이 가운데 끼어있는 항의 값이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봤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